네, 안녕하세요. 정돈입니다. 네, 서가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가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자, 지금이 7시 6분 막 넘어섰으니까 이제 뭐였겠네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4당 대표 회동이 7시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지금쯤 만났겠죠? 그렇겠죠? 예. 이제 어떤 얘기가 오갈지가 좀 관심사인데 그냥 먼저 이거부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례적인 만남으로 끝날까요? 뭔가 좀 성과가 있을까요? 정도원 전 의원님. 저는 제가 기억하는 한 영수회담이라잖아요. 네. 대통령과 여야 대표 만나는 걸. 네. 거기서 뭐 무슨 시원스럽게 뭔 일이 해결되고 뭐가 만들어졌다는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의례적인 거죠. 의례적인 외국 것이다? 뭐 어디 갔다 오면 꼭 뭐 또 만나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래요? 지금은 좀 특별한 이 상황입니다. 지금 심지어는 김정은이 트럼프가 지금 선전포고했다까지 이렇게 엄포를 놓고 저 일촉즉발의 순간처럼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좀 몹시 불안해하고 있는데 뉴욕 갔다 가셔서 그 유엔 총회 얘기도 그렇고 네. 한미 한일 정상회담 얘기 다 나온 것 같지만은 어쨌든 그 여야 대표들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그 국가안보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많이 듣겠죠. 대통령 네. 말씀 많이 하실 거이고 예. 또 아울러서 지금 여러 가지로 국정 현안 전반에 걸쳐서도 저 대법원장 임명 동의한 이후로 또 추석 그 정국기도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면은 네. 그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겠죠. 어떤 의제를 설정해서 결론을 내는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야 대표들이 대통령과 함께 알겠습니다. 안보 문제, 국정 현안을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민들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도원 전 의원님께 좀 다시 보충해서 그럼 이런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늘 이제 그 주된 의제는 안보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데 사실 안보라고 하는 영역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모든 걸 다 국민 앞에 이야기하기도 참 힘든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만 된다라고는 당위론이 지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4당 대표에게 좀 내밀하면서 그러니까 그 지금 상황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러면서 초당적 협력을 구할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설득을 해서 네. 이제 결국 이제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가자. 그렇게 되겠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시간 지나면 금방 알게 되잖아요. 예.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할 것이다. 네. 이해가 가네요. 이제 그러면 한 목소리 내겠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 낼 것 같냐고요. 결국 또 이제 또 무슨 이 판에 무슨 대화냐 그러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나올 거고 아니 자유한국당 빼고 자유한국당 빼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테이블에 이제 앉은 그 사당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 그건 마찬가지죠. 그래요? 결국은 또 헤어지면은 또 각각 또 다른 목소리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우리 애둘러 가지 말고 그냥 그 단도직입으로 홍준표 대표가 거부했잖아요. 그 회동 참석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가번 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지금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미국의 핵 우산을 한미 동맹 특히 이제 미국의 핵 우산을 지금 불신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전술핵 배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군다나 이제 핵무장을 하자고까지 했어요. 네. 결국 핵무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이게 미군의 해구산 자체에 이 변화를 주자는 것이고 더 경악스러운 일은 그게 안 되면 NPT 탈퇴해서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 이게 도대체 야당 대표 정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 이게 도대체 될 말입니까? NPT를 탈퇴하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 북한 김정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으며. 홍준표 대표 안보 노선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래서요. 청와대 회동에 불참한 거 어떻게 보시냐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무책임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여야 정 대표 회담을 네. 결국 쇼로 생각을 하고 결국 사진 찍으러 안 가겠다 또 네. 이번에는 뭐 봉사활동 갈 데도 없어서 그러니 가지도 못했어요. 결국 네. 이 정치 게임을 할 때는 정치 게임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안보가 이렇게 불안한데 예.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이 서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않아도 그렇게 대화를 만이라도 해서 예. 우리 국민들이 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 저렇게 노심초사하고 있구나라는 예. 모습만 가지고도 우리 국민들은 덜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도원 전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정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잖아요. 그렇죠. 말이. 대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 안 하겠다, 대화 안 하겠다, 이거는 정치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이 다르면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사항을 요구해서 네. 안 들으면 내가 이렇게 요구했는데 안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이지. 예. 만나지도 않는 거는 그거는 정치하자는 자세가 아닌 것 근데 같아요. 홍준표 대표는 동일한 논리로 밀도 있는 대화가 안 돼서 안 간다 이거잖아요. 1대1 그 대화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자기 단둘이 만나자. 뭐 그럼 좀 또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만나줄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필요하면은. 뭐 그건 그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하면 된다. 예. 지금 벌써 몇 번째, 두 번 지난번에 장화 신으러 갔고. 그 7월에 그때 그 청주가 갖고 근데 장화 일단은 파동이 있었죠. 이렇게 지금은 양당 체제가 아닙니다. 네. 양당 체제 하에서 여야 영수회담하던 체제가 아니고 지금은 사당 체제 아닙니까? 원내 교섭단체만 해도 사당이고. 네. 정의당까지는 5당. 정의당까지는 5당인데 네. 결국 다당제 하에서 네. 단독회담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러면은 그 대접을 받고 싶겠죠. 나는 저당하고 달라. 안철수당하고 달라. 또 뭐 조영하고 달라. 그러겠지만 그러면 그 바른정당이나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게 가장하겠습니까? 그런 것들까지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컨센서스를 잘 이루고 네. 이런 국민들에게 신뢰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또 필요하면은 그럴 경우에 또 필요하면은 또 청와대에서도 또 그렇고 또 여야 간에 1대1 회담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홍준표 그럼 대표는 무조건 안 만나겠다. 요번에 나만 단독으로 하겠다. 요번에 또 뭐 2중대 3중대 또 이 레토릭을 펴던데 이런 레토릭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선거 기간이 아니고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서 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정권이 만들어져서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할 때고 그러면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 안보의 문제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거기에 무슨 여야가 있고 정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 점을 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있는데 뭐 오늘 회동은 일회성 회동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지금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제기했던 문제가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당 같은 경우는 청와대가 이걸 왜 주도하냐라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을 했고, 근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꼬인 국정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 대표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국정협의체라는 게. 아, 그래요? 여야 대표라는 게 수시로 만나면 되지. 그걸 뭐 협의체를 꼭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협의체라는 게 형식적인 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한국당에 빠진 여야정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건 뭐 하나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가 있으면 만나면 되는데 오늘 필요가 있어서 만난다는데 홍준표 대표가 빠지니까 하는 얘기죠 지금. 예, 그러니까 또 아까 이제 서 의원 얘기하셨지만은 네. 미국 대통령은 필요하면은 의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도 하고 개별적으로 또 초청해서 밥도 먹이면서 이렇게 설득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가 저렇게 간청을 하면은 뭐 1대1로 만나주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 아낄 필요는 뭐 있어요. 그러면 중간 결론 삼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도원 차장님께 먼저 드리겠는데 야당에서는 계속 문재인 대통령한테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습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갑이 누구냐 이거예요. 사실 국회에서 갑은 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네. 그 현실을 지시해야죠. 예.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모든 일이 다 꼬이고 결국 본인만 손해죠. 그리고 국민이 손해보고. 네. 그러니까 야당들이 이제 무리한 요구를 물론 하면 안 되겠지만 요구를 하는 걸 많은 걸 또 받아주고 예. 양보를 하고 들어주고 그렇게 예. 해야 되죠. 지금 지난번에 이제 5월 정권 출범 이후에 5월 19일 날 여야 원내대표단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그때 참 유쾌하게 만났죠. 네네. 예, 그 뭐 국민들도 다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G20 7월달 G20 정상회담 다녀오셨을 때 이제 야당 여야 대표단들 같이 했는데 그때도 이제 자유한국당 참석을 안 했죠. 그때 이른바 이 장화 사건이 난기는데 또 이제 이번에 뉴욕 다녀오셔서 유엔 총회하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예. 이 북핵 문제를 비롯한 이 안보 문제를 가지고 또 여야 대표 만나서 밀도 있게 좀 논의를 하자. 내년에 또 역시 홍준표 대표 안 갔습니다. 네. 결국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네.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서로 간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메꿔가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 만남 자체만 갖고도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의미가 있는데 네. 결국은 그러면 혼자 만나면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서도 잘 되지도 않는데 네. 말대로 그냥 보여주기도 잘 안 되는데 밀도 있는 대화가 둘이 만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밀도 있는 얘기들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알겠습니다. 또 여야정 협의체도 결국 이런 것들이 네. 쌓여서 모아져서 결국 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편에서 이제 5자 회동이 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장면이 연출이 될지 솔직히 좀 그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언론이 아마 주목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의 만남, 눈빛, 악수, 포즈 이런 거 언론이 아마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할 것 같은데 관심사죠. 그만큼 미묘하고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인데 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봐야 될까요? 정도원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강철수였다가 이제 변철수로 지금 이제 잠깐만. 바뀌었잖아요. 변철수는 또 뭐예요? 왜 성을 그렇게 자주 바뀌어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이제 강철수 갖고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변철수가 됐는데 이제 많이 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굉장히 상당히 쌩을 준비를 해갖고 갔을 겁니다 분명히. 아하,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안보라에는 전면 교체하라든가 뭐 그 저가 대표라도 그러고 가겠어요. 이왕 청와대 갔는데 한방 그냥 날린다? 밥만 먹고 오겠어요. 상당히 센 걸 준비해서 요구하고 이제 좀 내가 이렇게 요구했는데 안 들어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안철수 대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거를 지금 들고 갔을 겁니다. 어퍼컷 하나 준비하고 간 예,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쭉 누누이 얘기합니다마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서 대화하고 또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또 그 대화 자체로서 의미가 있지만은 또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보면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 본인 준비를 해 가지고 가서 충분하게 대통령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네. 또 그간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들,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얼마든지 하고 또 나와서 지금까지 늘 그랬습니다. 여야 영수회담 해서 서로 뭐 화기애애하게 무슨 합의해서 발표 낸 적 별로 없거든요. 네. 각자 할 말 하고 또 나와서 네. 골 지르고 그런 게 그게 정치고 또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야당 대표들은 야당 대표들대로 할 말은 하지만 또 들을 거 듣고 와서 네. 또 각각의 이 정책을 세울 건 세우고 국민들에게 요구할 건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자체로 말씀드린 그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 대표도 알겠습니다. 지금 4강 대사들 측근들 보냈다. 또 지금
이 그 외교 안보 라인이 정말 좀 조화롭지 않다. 안철수 대표는 교체해야 그 된다. 전에 4강돼서 전부 다 교체해야 된다. 외교장관까지 계속 그렇게 이렇게 주장을 주장을 한 적이 있었죠. 이번에도 가서 주장할 겁니다. 그렇다고 뭐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들의 생각과 관점들을 가지고 대통령께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 정두원 전 의원께 따로 떼어서 하나만 질문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자, 이런 회동이 있으면 의례적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수 대표에게 특별히 전화를 걸어서 같은 당의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협조를 당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야당들은 왜 국민의당에만 전화하냐. 그러면서 왜 윽박지르냐. 또 이렇게 막 공격을 하고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다 전화해야죠. 잘못한 거죠. 아, 한국당이나 저 바른정당에도? 그리고 이제 또 거기만 다 풀어줬잖아요. 서로 고소고발건을. 국민의당 것만. 네. 풀어주려면 다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뭐라 그럴까 좀 작은 정치를 하는 거죠. 큰 정치가 아니고. 표대결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장 이제 국민의당은 이 그 뭉탱이 표가 필요하고 또 어쨌든 같은 식구였지 않습니까? 네. 같은 식구였고. 네. 모르죠.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중에서 또 몇 분들 정부 라인에서 이분들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 네. 표가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했던 분들 저는 전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표 결과를 보면 국민의당 표만 가지고 이 김명수 대법관이 그 당선된 게 아니에요. 이 바른정당에서 왔고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왔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 자기가 찬성했다고 그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뭔가의 동력이 좀 작동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서로 그런 부분들까지 공개할 필요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자, 이 청와대 이제 그 회동은 뭐 몇 시간 뒤면 이제 결과가 이제 그 언론에 이제 그 뭐 릴리스가 될 것 같고요. 네. 보도가 될 것 같으니까 뭐 좀 생산적인 결과가 있으면 그때 가서 또 따로 이제 평가를 해 보도록 하고. 그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자유한국당의 정진석 의원의 페이스북 내지 정진석 의원의 주장에 따른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 말 때문에 촉발이 됐다라고 하는 지금 그 여야 간에 뭐 상당히 그 거친 표현까지 오가면서 공방이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지금 말폭탄 수준으로 지금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정도원 전 의원님? 저는 정진석 의원이 처음에 이제 이 일을 이제 뭐 이렇게 일으켰을 때 그야말로 좀 우발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를 일으켰다는 게 부부싸움한 뒤끝에 자살했다 그 페이스북 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법적으로는 불리해요, 본인한테. 네. 그래서 혹시 음주 트윗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일이 지금 여야 국면을 굉장히 크게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밀리던 국면을 여당이 그냥 계속 밀어붙였잖아요. 블랙리스팅이 해가지고 적폐청산이 그걸 반격의 계기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불을 놓는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의도적이었다면 살신성의를 한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음주 트윗을 한 건지 좀 본인한테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지금 아무튼 그 경위가 트윗이 아니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어떤 경위를 올렸는지는 본인만 아니까 논의를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여야 지금 공방의 국면 자체를 바꿔버렸다는 평가신데 석가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도는 의미 있는 말씀하셨는데 음주 트윗인지 참 다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도는 어떻습니까? 정진석 의원이 친입니까? 친박입니까 원래? 친박이었어요. 친박이죠. 원래 친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정무수석을 가서 했을 뿐입니다. 친박이면서 그리고 돌아와서 원내대표 했을 때 그래서 친이들이 얼마나 정말 이 배신감 느끼고 맞아요. 기억나요. 다 그랬는데 지금 이 국면에서 왜 도대체 정진석 의원이 갑자기 이 칼을 휘두를까? 잠깐만 여기서 그러면 하나 확인하고 다시 마이크 드리겠네.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의 그 행위는 원조 친이기 때문에 자기 한 번 던져서 MB를 보호하기 위한 건 아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원조 친박인데.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왜 도대체? 아니 그건 제가 대답을 할게요. 잠깐 이 말 잠깐 더 할게요. 왜 도대체 불칼을 휘두를까? 단지 이 국면에서 이 블랙리스트 국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당시에 이 정무수석을
MB의 정무수석을 했을 뿐인데 이 MB 정무수석을 했을 때 이 그 뭔가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찔리는 게 뭔가 구린 데가 있는 거 아니니. 본인만이 알고 예. 당시에 그 라인들만이 알고 있는 그 무엇. 혹시 잠깐만요. 지금까지 제기되지 않은 창조적인 지금 추측을 하나 해주셨고 창조적인 게 아니고요. 네. 충분히 논리적 근거가 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칼끝이 지금 검찰의 이 칼끝이 결국 구체적인 팩트를 갖고 가는데 아직 그 정진석 의원한테 가지는 않았지만 나한테 밀려올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탄압을 받고 알겠습니다.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진석 의원은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사과본위원회 이유가 없어요. 분석인데, 정 의원님 말씀 어떤 그 맥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찔린다고 했으면 꼬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괜히 소리 냈다가는 더 크게 정 맞잖아요. 그럼 야당이잖아요 지금. 정도는 의원님이 분석하는 그러면 그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이제 야당이 풍지박산 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MB까지 망가뜨리면은 야당은 이제 진짜 그나마 조금 있는 것까지도 이제 다 날아갈 판이니까 네. 완전히 적폐 세력으로 돼버리니까 이제 자기가 그 야당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이제 또 대표까지 지냈으니까 자기가 한 목소리 낸 거죠. 그러면 막 고귀하게 보수 야당 구하기 차원입니까? 그게 자기를 또 구하는 거고요. 자기 개인을 구하는 거고.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살신성인을 결과적으로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이 양쪽 소리를 다 듣게 됐잖아요. 한쪽 소리만 듣다가. 잠깐만. 근데 그러면 하나만 더 확인하고 살씨는 이해를 하겠는데 성인 결과가 성인이 될 거 확신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다시 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계기가 된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잊혀졌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왜 그분이 그런 일을 결단을 했을까? 이게 정진석 의원의 그간의 정치적 그 행보나 퍼스널리티로 봤을 때 이거는 문제 아니거든요. 이게 상당히 자기중심적 그 정치를 해오신 분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까지 봤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상당히 센 겁니다. 이거는. 아무튼 지금 본인한테도 상당히 불리한 거이고. 두 분의 분석은 많이 달라요. 네. 그러면은 도대체 왜? 결국 지금 야당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서 본인한테 화살이 안 올 수 있었다면 얼마든지 숨었겠죠. 뭐 고개를 숙였거나. 네. 근데 이 탄압의 이 모양새가 좀 야당이잖아요. 탄압의 모양새가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충분히 이 추정해 볼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한테 탄압받고 있어요. 그렇죠. 라는 퍼포먼스다. 그러면서 이제 친박의 우산은 친박은 그냥 죽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정 의원님 말씀대로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친이 우산을 이 국면에 친이 우산 속으로 자연스럽게 이 공을 세우면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양수 겸장도 되는 거죠. 나 혼자 있기는 혼자 친박 세력으로서 혼자 남아 있기에는 지금 이 그 소낙비 비바람이 춥고 외롭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박 울타리가 필요할 수도 있는 친이 울타리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제 나온 뉴스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2, 3일 내에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예고 멘트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하루 지났을까 하루 이틀 남은 거죠. 입장을 낼까요? 그리고 낸다면 어떤 입장일까요? 이제 낼 때가 됐죠. 지금 계속 저러고 있을 수는 없고요. 뻔뻔한 거죠. 이제 나는 무관하다. 그리고 정치보복이다. 이제 그렇게 나올 텐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태극기들이 이제 막 시위도 벌이고 지금도 이 주말 되면 시내를 온통 점거하고 그러는데 이명박 대통령한테 그런 지지자들이 없어요. 저는 그게 좀 아쉬운 대목이에요. 말 그대로 충신이 없는 거군요. 가까운 편도. 그러니까 세력이 이제 거의 없는 셈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대신 좀 이렇게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정진석 자체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테니스 동호인 이런 사람들은 안 되나요? 네, 지금 요즘 열심히 또 그 김무성보 테니스장 너무 이렇게 조롱조로 나가면 안 되고요. 정진석 의원이 얘기했던 참 이 재밌는 요즘 또 어제인가요? 저 공문서 하나 갖고 흔들어대면서 댓글의 원조다. 정말 그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게 그거는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지 하자는 것이지 국민을 공격하자는 이 그 블랙리스트가 아니거든요. 예. 정부 정책을 잘못 전달하거나 또는 왜곡돼 시켰을 때 네. 그것이 이 정부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자.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이른바 정신석이 흔들었던 이 댓글 원조입니다.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을 제대로 알리자. 왜곡되거나 잘못 지금 주장한 부분들은 예. 바로 잡아주라. 알겠습니다. 댓글 달아서 이 국민들 공격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브리핑룸에 장관들이 직접 나가서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해라는 것이고 브리핑뿐만 아니고 그 관련된 이 백브리핑까지도 충분하게 가장 정확하게 많은 양들을 제공해 줬을 때가 사실 참여정부 때거든요. 자, 근데 결론 다 삼아서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그 결론 삼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정두원 전 의원님의 분석에 따르면 정진석 의원의 이런 그 페이스북 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노무현 대 이명박 구도가 형성이 됐다라는 지금 평가시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네. 그럼 이 구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결국은 이제 MB를 소환하는 것이 이제 최종 목표니까요. 네. 이제 그 국면까지 계속 가겠죠. 그래요? 그러면 네. 그 국면까지 자유한국당은 계속 노무현 전 대통령 문제를 계속 제기할 거다. 그럼 이 이야기는 또 자동으로 따라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어쨌든 우리가 큰 시각으로 보면은 네. 이건 매 정권 때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 정치 보복 그리고 과거사 들추기. 네. 이제 우리가 대화합을 맨날 외치면서 정권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이거든요. 크게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이제 우린 미래를 향해서 좀 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도원 씨는 이제 계속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일관되게 계속 하고 계십니다. 자, 서가번 전 의원께도 동일한 질문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우리가 모두가 바랬죠. 네. 사실 촛불로 그다음에 이 탄핵으로 이 모든 게 마감되고 또 뭐 사법 절차를 통해서 사법적 제재를 받을 사람들은 받고 네.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화합되고 새로 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고 또 민주당이 정권을 세운 가장 큰 이유고 국민들도 그런 바람 아니었겠습니까? 네. 문제는 지금 이게 이런 것들이 어느 그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게 아니고 이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데 국민들을 탄압했던 국민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했던 이 문건들이 하나하나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모른 채 하고 그냥 덮고 가는 게 화합이냐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정치 보복이냐는 겁니다. 이게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 아닌데 그러면 이것들을 마무리 짓고 책임질 것들은 책임지우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이게 결국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이걸 정치보복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네. 정말 자기 변명이고 알겠습니다. 다음 정권이 되면 또 이 정권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할 겁니다. 아무튼 찬반 그다음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구도가 계속 그러니까 당분간 지속이 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이 같은 그러니까 전망인 것으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자 오늘 직설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추석 연휴인데요.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은 또 다음 주에 모실 계획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모실 계획이니까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가번 전 의원, 정두원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결국은 이 여야 정 대표 회담을 네. 결국 쇼로 생각을 하고 결국 사진 찍으러 안 가겠다 또 네. 이번에는 뭐 봉사활동 갈 데도 없어서 그러니 가지도 못했어요. 결국 네. 이 정치 게임을 할 때는 정치 게임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안보가 이렇게 불안한데 예.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이 서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않아도
그렇게 대화를 만이라도 해서 예. 우리 국민들이 이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 저렇게 노심초사하고 있구나라는 예. 모습만 가지고도 우리 국민들은 덜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정도원 전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정치는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잖아요. 그렇죠. 말이. 대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 안 하겠다, 대화 안 하겠다, 이거는 정치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이 다르면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사항을 요구해서 네. 안 들으면 내가 이렇게 요구했는데 안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이지. 예. 만나지도 않는 거는 그거는 정치하자는 자세가 아닌 것 근데 같아요. 홍준표 대표는 동일한 논리로 밀도 있는 대화가 안 돼서 안 간다 이거잖아요. 1대1 그 대화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자기 단둘이 만나자. 뭐 그럼 좀 또 대통령이 돌아가면서 만나줄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필요하면은. 뭐 그건 그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하면 된다. 네. 지금 벌써 몇 번째, 두 번 지난번에 저 장화 신으로 갔고. 그 7월에 그때 그 청주가 갖고 근데 장화 일단은 파동이 있었죠. 이렇게 지금은 양당 체제가 아닙니다. 네. 양당 체제 하에서 여야 영수회담 하던 체제가 아니고 지금은 사당 체제 아닙니까? 원내 교섭단체만 해도 사당이고. 네, 정의당까지는 5당. 정의당까지는 5당인데 네. 결국 다당제 하에서 네. 단독 회담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러면은 그 대접을 받고 싶겠죠. 나는 저 당하고 달라. 안철수당하고 달라. 또 뭐 조영하고 달라. 그러겠지만 그러면 그 바른정당이나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게 가장하겠습니까? 그런 것들까지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컨센서스를 잘 이루고 네. 이런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네. 그 현실을 지시해야죠. 예.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모든 일이 다 꼬이고 결국 본인만 손해죠. 그리고 국민이 손해보고. 네. 그러니까 야당들이 이제 무리한 요구를 물론 하면 안 되겠지만 요구를 하는 걸 많은 걸 또 받아주고 예. 양보를 하고 들어주고 그렇게 예. 해야 되죠. 지금 지난번에 이제 5월 정권 출범 이후에 5월 19일 날 여야 원내대표단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그때 참 유쾌하게 만났죠. 네네. 예, 그 뭐 국민들도 다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G20 7월달 G20 정상회담 다녀오셨을 때 이제 야당 여야 대표단들 같이 했는데 그때도 이제 자유한국당 참석을 안 했죠. 그때 이른바 이 장화 사건이 있는데 또 이제 이번에 뉴욕 다녀오셔서 유엔 총회하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예. 이 북핵 문제를 비롯한 이 안보 문제를 가지고 또 여야 대표 만나서 밀도 있게 좀 논의를 하자. 이래는 또 역시 홍준표 대표 안 갔습니다. 네. 결국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네.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서로 간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메꿔가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 만남 자체만 갖고도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의미가 있는데. 네. 결국은 그러면 혼자 만나면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서도 잘 되지도 않는데 네. 말대로 그냥 보여주기도 잘 안 되는데 밀도 있는 대화가 둘이 만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밀도 있는 얘기들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알겠습니다. 또 여야정 협의체도 결국 이런 것들이 네. 쌓여서 모아져서 결국 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편에서 이제 5자 회동이 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장면이 연출이 될지 솔직히 좀 그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언론이 아마 주목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의 만남, 눈빛, 악수, 포즈 이런 거 언론이 아마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할 것 같은데 관심사죠. 그만큼 미묘하고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인데 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봐야 될까요? 정도원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강철수였다가 이제 변철수로 지금 이제 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야만 된다라고는 당위론이 지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사당 대표에게 좀 내밀하면서 그러니까 그 지금 상황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러면서 초당적 협력을 구할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설득을 해서 네. 이제 결국 이제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가자. 그렇게 되겠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시간 지나면 금방 알게 되잖아요. 예.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할 것이다. 네. 이해가 가네요. 이제 그러면 한 목소리 내겠습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 낼 것 같냐고요. 결국 또 이제 또 뭐 무슨 이 판에 무슨 대화냐 그러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나올 거고 뭐 아니 자유한국당 빼고 자유한국당 빼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테이블에 이제 앉은 그 사당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예, 그건 마찬가지죠. 그래요? 결국은 또 헤어지면은 또 각각 또 다른 목소리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애둘러 가지 말고 그냥 그 단도직입으로 홍준표 대표가 거부했잖아요. 그 회동 참석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가번 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참 정말 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지금 그 얼마 전에 미국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그 미국의 그 핵 우산을 한미 동맹 특히 이제 미국의 핵 우산을 지금 불신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전술핵 배치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군다나 이제 핵무장을 하자고까지 했어요. 네. 결국 핵무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이게 그 미군의 핵우산 자체에 이 변화를 주자는 것이고 예. 더 경악스러운 일은 그게 안 되면 NPT 탈퇴해서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 이게 도대체 야당 대표 정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 그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상식이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 이게 도대체 될 말입니까? NPT를 탈퇴하면은 그럼 우리가 지금 북한 김정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으며 홍준표 대표 안보 노선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래서요. 청와대 회동에 불참한 거 어떻게 보시냐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무책임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도원입니다. 네, 서가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가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자, 지금이 7시 6분 막 넘어섰으니까 이제 뭐였겠네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여야 사당 대표 회동이 7시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지금쯤 만났겠죠? 그렇겠죠. 예. 이제 그 어떤 얘기가 오갈지가 좀 관심사인데 그냥 먼저 이거부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례적인 만남으로 끝날까요? 뭔가 좀 성과가 있을까요? 정도원 전 의원님. 저는 제가 기억하는 한 영수회담이라잖아요. 네. 대통령과 여야 대표 만나는 걸. 네. 거기서 뭐 무슨 시원스럽게 뭔 일이 해결되고 뭐가 만들어졌다는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의례적인 거죠. 외국 것이다. 뭐 어디 갔다 오면 꼭 뭐 또 만나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래요. 지금은 좀 특별한 이 상황입니다. 지금 심지어는 김정은이 트럼프가 지금 선전포고했다까지 이렇게 엄포를 놓고 뭐 일촉즉발의 순간처럼 이렇게 지금 몰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좀 몹시 불안해하고 있는데 뉴욕 갔다 가셔서 그 유엔 총회 얘기도 그렇고 한미 한일 정상회담 얘기 뭐 다 나온 것 같지만은 어쨌든 그 여야 대표들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그 국가안보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많이 듣겠죠. 대통령 말씀 많이 하실 거이고 또 아울러서 지금 여러 가지로 국정 현안 전반에 걸쳐서도 좀 저 대법원장 임명 동의한 이후로 또 뭐 추석 그 정국기도 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면은 그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겠죠. 어떤 뭐 의제를 설정해서 결론을 내는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 대표들이 대통령과 함께 알겠습니다. 안보 문제, 국정 현안을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국민들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도원 전 의원님께 좀 다시 보충해서 그럼 이런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늘 이제 그 주된 의제는 안보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데 사실 안보라고 하는 영역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모든 걸 다 국민 앞에 이야기하기도 참 힘든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신뢰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또 필요하면은 그럴 경우에 또 필요하면은 또 청와대에서도 또 그렇고 또 여야 간에 1대1 회담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홍준표 그럼 대표는 무조건 안 만나겠다. 요번에 나만 단독으로 하겠다. 요번에 또 뭐 2중대 3중대 또 이 레토릭을 펴던데 이런 레토릭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선거 기간이 아니고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이 그 새로운 정부를 그 구성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그 정권이 만들어져서 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할 때고 그러면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 안보의 문제를 가지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가지고 지금 대화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거기에 무슨 여야가 있고 정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근데 이 점을 계속 여쭤보는 이유가 있는데 뭐 오늘 회동은 일회성 회동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지금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제기했던 문제가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 청와대가 이걸 왜 주도하냐라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을 했고, 근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 꼬인 국정 문제나 이런 게 있으면 대표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좋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국정협의체라는 게. 아 그래요? 여야 대표라는 게 수시로 만나면 되지. 그걸 뭐 협의체를 꼭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협의체라는 게 형식적인 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한국당에 빠진 여야정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건 뭐 하나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필요가 있으면 만나면 되는데 오늘 필요가 있어서 만난다는데 홍준표 대표가 빠지니까 하는 얘기죠 지금. 예, 그러니까 또 아까 이제 서 의원 얘기하셨지만은 네. 미국 대통령은 필요하면은 의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도 하고 개별적으로 또 초청해서 막 밥도 먹이면서 이렇게 설득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가 저렇게 간청을 하면은 뭐 1대1로 만나주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 아낄 필요는 뭐 있어요. 그러면 자, 그 중간 결론 삼아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도원 차는께 먼저 드리겠는데, 자, 야당에서는 계속 문재인 대통령한테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모습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갑이 누구냐 이거예요. 사실 국회에서 갑은 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